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대화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우리의 꿈은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7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구악,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리고 각자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제 영역에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경제,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까지 성장은 해왔지만 그 성장의 과실을 특정 소수가 모두 독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나빠졌고 우리 국민들, 즉 가계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기업들도 돈은 있지만 투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형 뉴딜 경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재명의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이미 자유주의의 그 범람 때문에 이미 대공황을 한번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 대공황을 우리가 극복했죠. 그게 바로 루즈벨트고, 그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이 뉴딜 정책의 핵심은 첫째로는 이 기업들이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국가가 선한 개입, 착한 개입 조정을 시작한 겁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해 준 것이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신장해서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불법 부당 노동을 제재하고 해서 이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자본가의 교섭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니까 임금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좋아져서 미국의 중산층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 것인데,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소위 복지 정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뉴딜 정책의 핵심인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의 방법은 역시 재벌 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기득권자, 강자들이 중소기업이나 또는 다른 경제 주체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역할이죠. 그래서 재벌 체제 해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올리고 현장에서 장시간 불법 노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재 처벌하고, 세 번째로는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해서 노동자들이 만든 투쟁의 성과를 온 국민이 같이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의 몫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근무 시간도 줄어서 일자리도 많이 나누게 되죠.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몫, 즉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세 수입 가운데 우리가 쓰는 돈들을 지금처럼 무슨 4대 강인이 자원외교니 방위비리니 이런 데다 마구 쓸 게 아니고 최순실 예산으로 대통령이 측근한테 퍼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국민들의 그 가처분 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그야말로 400조 원을 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성남시가 절감했던 것처럼 약 7, 8% 정도의 예산만 절감을 한다면 30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500억 이상을 버는 소위 초고수익 대기업들이 약 440개 정도 존재하는데, 여기를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 약 8% 정도 증세를 하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10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소위 슈퍼리치들에게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한 10% 증세를 하면 이것만 해도 2조 4천억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28조 원 정도를 들여서
0세부터 태어나자마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아 배당, 또 초등학교는 아동 배당,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배당, 또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은 청년 배당,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 배당, 그리고 장애인들이 좀 어려우시니까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원을, 또 농어민들 어려우니까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또 농민 배당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대상자가 한 2,800만 명 정도 돼서 28조 원 정도가 쓰이게 됩니다. 이 28조 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지 않고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동네 상품권으로 줘서 우리 동네 골목 상권 또는 재래시장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었더니 성남은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설계해서 지급하면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면 이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550만 명 정도 지금 되는 자영업자들이 약 한 가게 평균으로 한 월 50만 원, 연 한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신규로 올릴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순환이 좀 되게 됩니다. 28조 원을 뭐 토목공사나 아니면 기업 지원 이런 형태로 써버리면 결국 기업에 그 돈이 그냥 쌓이게 되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 혜택을 늘려주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이게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죠. 소위 이런 것들을 국민의 가처분 소득, 노동소득 또는 뭐 소득 재분배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이걸 바로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가게에 도움도 되고 경제도 살리고, 또 이게 또 인적 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크게 도움을 줄 텐데, 문제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 400조 중에서 쓸데없는 데 쓰여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8조 원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또 경제 성장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 그 첫 번째는 정부의 기능으로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견 좀 내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같이 함께 의논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국형 뉴딜 정책, 이재명의 뉴딜